네, FTA 지역연구 9강을 시작합니다. 8강하고 텀이 좀 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병원에 좀 왔다 갔다 눈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원활하게 레코더가 좀 못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은 FDA 중에서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제 훑어왔는데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한미 FTA의 어떤 디테일 부분을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가 체결돼서 발효가 2012년도에 된 이후에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이제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와서 기존의 FTA가 체결될 당시와 지금의 어떤 그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이 FTA 정책에 대해서 한번 더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강에서는 앞전에 이제 그 어떤 검사 부분들 있죠.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산업별로 생산자 적합성 선언을 하죠. 자체 승인으로서 아까 한다고 앞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 자체 인증이라는 것은 제품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PL이라 해서 이제 Production Liability, 즉 제조자 책임이 크죠. 그죠? 제조자가 우리 속된 얘기로 뭘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걸 사용하다가 손이 이렇게 탁 이렇게 다쳤다. 그래도 이제 그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뭐 제조자가 아니라 우리가 쓰던 사람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데 그게 무슨 제조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좀 그러면 보면은 그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은 제조자가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았더라면 우리가 쓰다가 다치는 일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편안하고 그 다음에 물론 주의를 요해야 될 그런 이제 물건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위험한 것들요. 그렇지만 그러한 위험의 범위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자기가 이제 어떤 사용자의 의무 내에서 주의해야 될 주의 의무를 벗어난 것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의를 아무리 해도 그냥 이렇게 제조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PL 책임에 의해 가지고 그죠? Production Liability에 의해 가지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선 기업 그 자체적으로 이제 자율권을 많이 줬죠. 그죠? 자체적으로 이제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자체 검사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줬다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발적 인정 제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협회도 결국 국가기관은 아니죠. 그런 협회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선거 같은 데는 뭐 압력용기를 다루는 업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압력용기 제조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뭡니까 어떤 압력용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뭐 규정을 둬서 검사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위험물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협회들이 있죠. 그래서 일종의 압력 단체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스스로 자체적으로 인스펙션하고 서티피케트를 갖다가 발행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고 정부의 간섭은 일단 최소한의 하고 대신에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죠. 민간에서도 그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뭐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이제 대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정부가 다시 그 규제라든지 검열을 아주 강화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 우리 이제 좀 쉽게 알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그죠? 그래서 이제 의회 같은 경우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죠. 연방기관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죠. 그죠? 대부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하고 대신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막강한 피해 보상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 자기가 그냥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죠. 만들어서 그냥 뭐 그냥 팔기 바쁘니까 빨리 가서 그냥 만들어서 내자 그래가지고 이거 뭐 우리가 뭐 자체됐다 조금 뭐 문제가 있어도 뭐 그냥 해서 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FTA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책임들을 전부 다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인스펙션이나 서티피케이트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거는 우리가 먹는 약품이라든지 약품은 그걸 뭐 제조사에 맡기면 안 되겠죠. 의료기기라든지 식품이라는 거는 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 식품의약청인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이거는 인정합니다. 국가가 하는 거죠. 식품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것을 우리가 수출을 하겠다. 수출할 때는 반드시 이제 FDA 스탠다드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그게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기기, 전구, 의료기기, 뭐 케이블 모뎀 이런 통신 장치들이죠, 그죠? 전기 파넬 같은 거, 전기를 전자파를 갖다가 발생하는 것도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합니다. 어떤 미통신위원회, FCC죠,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인정합니다. 전자파란 건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수업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들 그 다음에 또 전자파 나오는 건 많습니다. 그죠? 뭐 MP3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 휴대폰,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거죠. 이 전자파라는 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아주 민감하게 여기에 대해서 레귤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 이 전자파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연구에 의하면요. 요즘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그 디지털 기계들이 보편화되고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이제 그 기업에 가게 되면은 하루 종 매일을 거의 대부분을 컴퓨터와 접하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문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컴퓨터로 페이퍼레스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모든 거를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요. 보고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컴퓨터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망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랜선 있잖아요. 데스크탑에 연결되어 있는 이 랜선은 랜선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요. 그 남성의 정자를 15% 정도를 죽인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왜냐? 전자파는 몸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를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즉 몸에 들어갔을 때는 몸의 세포를 분열시키면은 그 대표적인 질병이 이제 암 같은 게 있죠. 이제 암이란 것은 분열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열을 계속하는 그런 질병들은 그 질병 스스로가 그 바이러스 스스로가 뭔가를 자꾸 자기가 스스로가 파괴시켜야 될 것을 이런 전자파들이 와서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월하게 정식을 하겠습니까? 에너지를 다른 데 정식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이런 휴대용 와이어레스한 경우, 그죠? 이거는 또한 한 25%의 정자를 파괴시킨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이야기 왜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몸에 해롭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그죠? 그런 이제 아주 무서운 어떤 기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데에서
미국 같은 나라도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우리 또 어떻게 있습니까? 드라이어 같은 거 있죠? 드라이어 같은 거 아침에 여러분들 거의 매일 하죠? 요즘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드라이어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갖다 얼마만큼 그게 검증이, 객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기도 한때, 그 드라이어가 가장 많이 전자파를 한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고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가지고 이럴 때, 요즘 보면은 불임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로 간에 이제, 물론 이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인간이 결혼하는 목적은 다음 세대를 갖다가,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그죠?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굉장히 좀 숭고하고도 합법적인 하나의 절차가 우리가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나중에 해보면, 두 사람이 사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그 감정들이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띄어져 가지고 띄엄띄엄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갈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로가 같이 살게 되면은 또 그게 이제 조금 만성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을 이제 이어주는 그 매개체가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 부모에게 그런 존재이듯이 여러분들 후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의 어떤 것을 이어주는, 왜냐하면 부부 간에는 그 속된 말로 남이 님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남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의 어떤 인자를 반반씩 이렇게 받은 그런 공통된, 그죠? 완전히 그거는 이제 뭐냐면 속된 말로 피가 섞였잖아요. 그죠? 완전한 결합체가 되는 거죠. 자녀는 그 두 사람이, 그죠? 왜? 조금씩 자기 거 조금씩 떼내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결합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애착이 크듯이, 이제 그것으로서 이제 서로의 의무감이 생기고, 이제 그 미래를 설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력을 넣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생식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 혼자 재밌게 둘이서 살지, 둘이서 나 계속 살다 보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면, 이건 제 생각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를 모티베이션을, 그죠? 두 사람 사이를 항상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후세다 이거죠. 자, 어쨌든 얘기하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자파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휴대폰 같은 거 있죠. 멀리 하시고요. 우리가 휴대폰 증후군이라 그러잖아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휴대폰 친구, 부모는 없어도 휴대폰은 없으면 우리가 너무 불안해 하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가 병적인 거죠. 그거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의존적이고 불안감 느끼고 자신감 잃고 그게 없으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제일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왜 일어나냐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나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게 어디로 갑니까? 뇌도 파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또 연구 하나를 얘기하자면요.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휴대폰을 보면 뇌세포가 엄청나게 파괴가 된답니다. 눈도 억수로 나빠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점 항상 주의하시고, 전자파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면, 항공기하고 항공기 부품도 마찬가지죠. 항공기 날아가는데 자체 인증해가지고, 그냥 좀, 미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죠. 자체 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 있으면은, 그거 그냥 일단 팔아야 되니까, 그죠? 인증 완전하게 할 거라고 완벽하게 해갖고 하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것들을 이제 자체 인정시켜줘야죠. 분명히 생명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장이 없겠다 싶은 거를 시켜줘야지, 그냥 바로 나는 비행기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컨트롤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인공호흡 장치나,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아이템들을
핸들링 할 때는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겁도 없이 그냥 함부로 그냥 그 핸들링 하다가는 나중에 이제 그 정말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출은 안 되고 왜 레귤레이션에 묶여가지고 그죠? 레귤레이션에 허가가 안 나오면 수출이 안 되죠 아예. 그런 이제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FTA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FTA는 뭐 하는 거고 거기서 뭐 우리가 뭐 알아야 될 게 뭐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산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 그죠? 이런 거는 이제 광산에 있는 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인정을 받은 광산은 또 경도가 뭡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만큼보다 더 떨어집니다. 광산은 1km 막 이렇게 1000m 막 2000m 들어가는데도 막 자꾸 파다 이제 파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파서 들어가는 거죠. 파니까 그런 게 많죠. 그죠? 그래서 그 경도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데는 이제 들어가서도 뭔가 잘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전자기기관에 문제를 일으키면은 뭐 오작동 해가지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말이죠. 계속 하면은 그것은 완전히 야단이 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다음에 미 국방부에서 군이 사용되는 부품 마찬가지죠. 그것은 이제 여기에 이제 Qualified Product Listing 자 있고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쩌냐면은 적격 생산자 목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OML, the Qualified Manufacturing Lis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Qualified Manufacturing List는 일반 대기업에서도 이런 걸 합니다. 대기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다. 그럼 삼성에 그냥 내가 뭐 물건 하나 팔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할 때 삼성에서 요구하는 이제 그런 모든 스탠다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정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삼성의 이제 하청업체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그 리스트가 있는 업체들 중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이제 그 우리가 견적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뭐 내가 저거 만든다 해가지고 내가 뭐 거기에 바로 그냥 가서 견적 참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같은 데도 그렇죠. 원자력 같은 데도 납품을 하는데 원자력에서 이제 그게 나오겠죠. 입찰이 나오는데 그럼 그 입찰에는 아무나 가서 막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품에 대해서 qualified 된 인정받은 그런 기업들만이 이제 그걸 소위한 이제 유자격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자격자, 공급 유자격자, the qualified supplier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는 뭐냐? 이러한 기업들 또는 이제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할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런 스탠더드에 통과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스탠더드에 통과했다는 서티피케트가 줍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증을 주거든요. 그 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제 모든 이제 비딩이나 이런 데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증의 요건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증의 요건은 이제 여러 가지 스탠다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무슨 아이템이 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 바로 수출해야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회사에 따라서는 Qualified Manufacturing List를 갖다가 요구하는 경우는 그 요구하는 리스트를 리스트를 받기 위해서 서티피케트라고 하죠. 그 서티피케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판매용 제품의 상태나 질을 판정하는 균일한 판단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 미농무부죠. 그죠? USDA, 그죠?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육제품에 대한 등급 부여 인정죠. 그 등급 부여가 있습니다. 육제품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육제품은 들어가가지고 등급 부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농무부, 뭐 미농무부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이런 아이템, 이것과 관계되는 아이템을 내가 핸들링하고 싶다. 내가 수출하고 싶다. 내가 이걸 갖고 비즈니스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사전 조사를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관세 장벽 유형 중에 하나는요. 아까 이제 얘기도 했지만, 그런 이제 비관세 장벽이란 것이 관세 아닌 다른 것으로서 수출을 억제하는 거예요. 수입을 억제하는 거죠. 그죠? 그쪽에 수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수입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제 스탠다드 같은 거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스탠다드. TBT, 무역기술 장벽이라는 게 있다. The Technical Barrier to Trade. 자, 무역기술 장벽이라는 거 이야기 드렸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스탠다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S, 뭐 UL, 미국에 뭐 SME, 뭐 여러 가지 있죠. 기술 규정이다. 일종의 있죠.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육이 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걸 갖고 이제 이렇게 자 후진국하고 선진국하고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리 자유화했다도 아무리 관세를 낮추면 뭐합니까? 나중에 가는데 테크니컬 베리어에 딱 걸려가지고 아 이거 안전 검사 품목입니다. 자 봅시다. 어느 정도 우리 스탠다드에 맞는지 이러면 후진국은 그 스탠다드 맞추려다 비용 다 들고 시간 다 두고 종치죠.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 스탠다드도 그거를 그레이드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그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요한 데 쓰이는 데는 뭐 그런 스탠다드가 뭐 후진국에서 그런 걸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스탠다드가 그렇게 이제 엄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이제 함부로 이렇게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섬유 원산지 판정 기준 얀 있죠. 얀. 그 다음에 그래서 야는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했죠. 섬유라든 의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가트 때부터 그죠? 가트 때부터 요 부분하고 농산물 부분은 예외로 돼 있었잖아요. 예외로. 그러니까 그것은 열외 품목이었습니다. 물론 규정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가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다자간 협정에 적용해가지고 여기 협상된 거를 그냥 모든 국가에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냥 국가 간 협의해 가지고 그걸 인정을 해줬죠. 그죠? 국가 간 협의해 가지고 서로 이제 상호주의로 해 가지고 복수 국가 간 그죠? 인정하는 것으로 그죠? 인정하면 서로 인정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그죠? 그래서 식으로 해왔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예외적이기 때문에 베리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베리어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TBT, the Technical Barrier to Trade, 이 부분이 이제 기술 규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야한 포워드 룰은 의류 제품에 대해서 자, 영내 생산을 인정받고 영내 생산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무역 관세 협정을 맺은 그죠? 비관세 협정을 무역 관세 협정을 맺은 그 지역 내를 우리가 영내라 이야기하죠. 우리하고 미국하고 FTA를 체결했다면 우리하고 미국 땅 모두를 우리는 영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관세 특혜를 받으려면은 그죠? 실부터 옷이 되기까지 전 과정이 영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 우리가 옷을 어째 만듭니까? 옷 만들 때 보면은 실은 뭐 미국에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제조는 어디서 뭐 조금 임금이 싼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데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는 한국에 가져와서 하고. 그럼 이건 국적이 어디냐 이거지. 국적이 어디냐. 자, 나중에 와가지고는 이제 웨어하우스만 창고만 한국에 있고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붙여가지고 만들기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 다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수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럼 미국은 이거 아니다. 이거 너희 나라 다 안 만들었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너희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해 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노동력을 많이 필요하는 섬유업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이전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 제조는 개발도상국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일부 화학섬유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우리의 섬유가 우리가 보내준 섬유로 가지고 옷을 만들어진 그 완성품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 제품으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팔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관세 제도를 한번 다시 summarize 해보면요. 자, 미국에서 관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국토안전부, 우리는 관세청에서 하죠, 그죠? 네, 미국 세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미국 세관이죠. 자, 동기관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전산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어느 국가에서 어떤 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수입 시 가격은 얼마고 주 수입 업체는 누구인지 대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압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특히 미국에 수출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가 요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모르겠지. 속일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미국은 또 법이란 것이 우리는 뭐 법이란 게 사실은 뭐 거의 뭐 응? 뭐 그렇죠. 근데 미국은 누적을 하잖아요. 누적. 그죠? 한 죄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최고형만 유효하잖아요. 여러 개가 병합되어 있는데 뭐 한두 개, 그 중에 제일 높은 형, 그 이상을 넘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뭐 가중이 되는 건 있습니다만 그 하나하나 전부 다 더해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살 사는데 형은 100살보다 더 그냥 그런 이제 그죠? 뭐 그거는 하나의 예외적인 게 아니고 그냥 예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릴 때도 잘못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평생을 이제 인제일에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이제 경각심을 줌으로써 범죄를 이제 공포심을 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뭐 경각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팅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뭐 좀 내가 세금 좀 아낄 거라고 언더밸류 한다든가 뭐 다운 페이먼트 해가지고 다운 밸류 해가지고 그죠? 다운 계약서 같은 거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잘못돼서 문제가 되면은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광고면 수입 제품 가격 적자인지 그 사람 다 안다 이 말이죠. 원산지 맞는지 수료조사하고 통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요. 미국의 수입 제품 공산품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는 없는 편입니다. 자, 일반 세관은 농무부, 식약청 비롯해 국가기관의 협조를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해충, 해로운 짐승들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하고 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 때부터 벌써 딱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통 미국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미국 세관 직원들이 한국에서 딱 나와가지고 저기 저 가는 저 배는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미리 검사를 한번 하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 세관에 하죠.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보면 여기에 이렇게 타면 미국 비행기 타면은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은 거기 남자 승무원들이 이렇게 타요. 남자 승무원들이 어떻게 타냐? 그 사람들이 다 안전요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출입국 관리소 요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좀 불안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봐서 말하는 거 이렇게 대화 늘어가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그거구나. 내가 보니까 저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눌러앉을 생각이구나. 그래서 미국 비행기 탔을 때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좋은 팁이죠. 자, 그건 이제 내가 그냥 너무 과장한 면이 좀 있고요. 어쨌든 어떤 식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걸 봐서 그러면 이제 대화하면 자기들은 이제 딱 가면 성문들은 여러분들 신문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싹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 몇 번 누구 이름 누구 딱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티켓팅을 하니까요. 티켓을 주고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대화 내용을 보니까 미국에 체류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입국을 딱 막고 철저히 감시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좀 불안해하는 표정을 짓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꼭 뭐냐면은 그 출입국관리소 그 금역서에 그 금역에 이제 거기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보를 입수해 갖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정보를 이제 결국은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이제 탈취당한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어디 갈 때. 그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류, 마약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수입이 자유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섬유와 같은 제품에 한해 일부 관세율 쿼터를 관세율 쿼터, 그죠? 관세를 갖다가 관세율 쿼터라는 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관세율 쿼터를 관세로 관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세율을 알아보는 거 합니다. 그죠? 자, 그럼 관세 산정을 위한 일단 HS 코드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HS 코드 당연히 나와야죠. HS 코드 안 나오면 관세할 수 없죠.